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해유라니언 홍대정원장 정주영입니다. 지금 촬영 시점으로 막 국가지대사, 인생지대사죠. 올해 수능 시험이 이제 막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비롯한 주변 이 가족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모든 수험생분들을 만나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험 한 달 정도 전부터는 무엇보다 컨디션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많은 것을 내 안에 집어넣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후련하게 쏟아내고 올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컨디션이기를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만점이기는 항상 힘든 시험이지만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의 결과, 최고의 컨디션을 보인 하루였기를, 그리고 모든 분들이 지금 무엇보다 후련하고 행복한 마음이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오랜 시간 동안 피부 관련한 치료를 하면서 한 해 중 지금 정도의 시기가 되면 가장 많이 뵙게 되는 분들이 바로 중요한 시험이나 일정 이후 그동안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의 이유로 조금은 본의 아니게 방치해왔던 여드름이나 모낭염, 피부염 등의 어떤 피부 트러블을 드디어 치료하기 위해 내원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내원해 주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발생 중인 트러블에 대한 치료가 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여드름이나 모낭염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12주 정도의 치료 과정과 집에서의 홈케어 사용, 한약 복용을 진행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한약 복용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환자분들 이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더욱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 한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압출을 하고 진정을 시키고 혹은 흉터를 치료하고 자국을 개선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외부적인 처치가 바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피부 치료라는 부분에서 한약을 먹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안 먹으면서 치료는 할 수 없는 것인지, 나는 어떤 한약을 먹게 되는 것인지, 필요하신 치료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짧게나마 특히 여드름을 포함한 피부 치료에 있어서 한약이 가지는 치료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드름 한의사 치료 시에 한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를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드름이나 모낭염, 피부염과 같이 현재 발생 중인 염증의 양상을 치료하는 경우에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피부에 발생하게 되는 여드름이나 모낭염, 피부염 같은 염증, 동반 증상은 청소년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한 일시적 발생 정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피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세균 활성화나 신체 재생력 저하로 인한 각질층의 과도한 손상, 여성 생리기능 관련 증상, 갑상선, 간 관련 증상 등 흔히 말하는 신체 내부적 문제로 인한 2차적인 여파로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청소년기의 여드름조차도 강한 환홍 양상을 조절하기 위한 한약 처방이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강한 염증 양상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확실하게 잘 치료가 되고 난 이후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한약 복용이 없이도 피부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염증 양상이 강한 상황에서 확실히 피부에서의 어떤 이 염증 제거는 물론 발생 중인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각 증상 그리고 그 증상을 겪고 계신 각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한약 처방이 필수입니다. 제가 항상 상담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것이 이 한약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여드름이 다 배출이 되거나 소염이 돼서 다 가라앉거나 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절한 외부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제거 및 배농한 이후의 재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는 한약 복용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흉터나 자국 치료를 진행할 때는 한약 복용이 필수가 아니겠다고 하면은 또 그건 아닙니다. 흉터 치료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안정성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흉터 치료는 그 방식이 각기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조직의 증식과 변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피부에 상처를 내는, 즉 손상 이후의 재생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애초에 흉터 치료를 하기 전 여드름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정도까지는 아니겠으나 염증 양상이 강하고 불안정한 피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흉터 자국 시술이다 하더라도 피부에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염증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에 흉터 치료를 뒤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터 치료는 애초에 여드름을 잘 치료하고 나서 혹은 애초에 여드름 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흉터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그 시기에는 한약 복용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시술과 재생 관리 시에도 충분히 압출과 관리 과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드름을 잘 조절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흉터 시술을 시작한 상황에서 시술 자극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거나 재생이 유독 더딘 양상을 보인다면 그때는 시술 시기와 맞춰서 한약 복용을 병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테면 해외 어떤 거주 중 잠시 귀국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상황처럼 허락된 이 기간이 한정적이거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여드름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흉터 부위와는 너무 겹치지 않는 부위에서 여드름이 발생 중이거나 그런 경우에도 치료와 더불어서 한약 복용을 병행하시게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피부 증상 외에도 같이 겪고 있는 주된 질환이나 증상이 있는 상황이라면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피부를 치료하러 왔는데 왜 다른 증상이 있다고 그에 대한 약을 처방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생겨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은 이 증상의 치료에 대한 양의학적인 어떤 접근과 한의학적인 접근에서의 차이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양방의원 병원에서 어떤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처방을 받게 되신다면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어떤 소염 진통제, 세균성 증상이 보이면 거기에 항생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신다면 소화제, 이런 식으로 내가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한 어떤 타겟팅이 된 약을 대부분 처방받게 되실 텐데요. 이를테면 피부에서는 여드름인 경우에는 피지가 재료니까 피지 억제제, 모낭염처럼 세균성의 어떤 증상이거나 화농 양상이 강할 때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지가 문제라면 피지를 줄이겠다, 세균성이니까 세균을 줄이겠다, 이런 거죠. 다만 한약의 경우는 여드름이나 기타 염증 같은 어떤 피부에서의 증상이 나와 내 친구 2명한테 발생해 있지만 그 여드름의 발생 양상이나 시작 시점 그리고 신체 내 다른 증상 등 그 발생 원인이 각자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해서 처방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2명을 여드름이라는 동일 카테고리의 증상으로 뵙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같이 오랜 시간 겪어오셨던 분에게는 소화 배설기관의 기능을 보강하는 목적의 한약을 처방을 하고요. 평소 예민해서 걱정이 많고 수면에 장애를 겪으시는 분에게는 오장육부 중 이 심장, 심에 해당하는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할 때 피부에서의 호전도를 더욱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드름의 재료가 피지니까 그 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양방에서는 피지 억제제를 처방한다고 하면 한방에서는 피지가 왜 늘어나게 되었는지, 왜 여드름을 발생시키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상황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욱 효과적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오랜 기간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면서 피지 억제제나 항생제, 이를테면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양약을 오랜 시간 복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차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라면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한약 복용을 시도하실 만한 충분한 가치 그리고 기대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질문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영상을 통해서 답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가끔 듣게 되는 이 질문만큼 조금은 속상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한약은 잘 아시다시피 간혹 단방으로 처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약재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는 처방의 형태인데요. 이른바 명방으로 알려진 효과 좋은 대표적인 어떤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 환자의 각자 신체 상태에 따라서 그 필요한 바를 더하고 빼기도 하면서 치료 효과를 가장 크게 내기 위한 최적의 처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한의사들이 항상 고민하면서 처방을 하죠. 모든 한의사들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약재가 몸에서 소화 흡수가 되는 데에 조금 더 주의해야 하고 복용 시에 어떠한 주의사항을 가지고 처방에 임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의사가 되려면 당연스레 어차피 애초에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중에 기본 소양입니다. 그 와중에 치료에 정말 효과적일 수 있는 약재가 있다 하더라도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특정 증상
이상이 있거나 하면은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약제를 조절하거나 대체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애초에 가장 안정적인 방향으로 호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심히 다뤄야 할 약제들을 배제하면서 처방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자가 완전하게 지금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는 약이라는 한자는 독이라는 한자와 이 병용, 그러니까 같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 쓰면 정말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약도 잘못 쓰면 독이나 다름없다라는 그 정확한 의미를 어떤 선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항상 유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신체에서 특정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신체 내에서의 작용이 필수적인데 그 정도와 효과를 나타내는 부위가 잘 설정될 수 있도록 처방을 세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비단 한약뿐 아니라 양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약 복용,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호전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과 의지를 가지는 게 바로 저희 한의사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꼭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실 수 있도록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약 처방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신체의 어떤 균형을 되찾는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여드름 때문에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균형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어느 부위더라도 외상을 제외한 그 어떤 염증, 즉 조직의 붕괴가 일어나고 쉽게 아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균형 잡힌 건강 상태가 불균형한 상황이 돼서 여타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 그 반응으로서 염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른바 우리 몸은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라는 큰 틀에서의 개념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가 왼쪽 발목을 삐어서 걸음걸이가 그 통증을 피하려고 달라지게 되면 골반이나 허리 혹은 목 부위 같은 다른 부위에서 그 영향으로 인한 2차적인 통증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로 이런 예를 들어본다면 주변 가까운 인물의 갑작스런 어떤 부재로 큰 상실감이 발생해서 큰 화가 일어났지만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어떤 울결이 나타나거나 준비하고 있는 큰 시험을 점점 앞두게 되면서 누적되는 스트레스가 과해지거나 음식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수면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혹은 여성 생리 기능의 부조로 인한 어혈, 축적이라거나 이러한 어떤 여러 원인들이 내 신체에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결국에 피부 항염작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드름 혹은 모낭염, 피부염과 같은 증상이 피부에도 같이 발현되게 되는 경우가 사실상 더욱 많습니다. 한약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다른 생활 패턴 등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을 같이 고려해서 처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드름 한의사 피부에 좋은 무슨 약재가 있으니까 이걸 한 번에 다 다려내서 먹으면 이게 좋은 한약이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약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약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약재들을 설령 모두 모아서 약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오히려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죠. 압출이나 침치료 같이 그 염증 그 부위 자체에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외부적인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면서 발생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한약 복용으로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차 염증의 어떤 개체수를 줄여나가고 그 재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외부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꾸준하게 신체 내에서 염증 발생을 유도하는 부분을 한약 복용을 통해서 개선한다면 그 재생과 치료 이후의 유지 과정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